연상의 여자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분들 중 5명과는 짧게나마 연애를 해보았고 온라인만 유지하는 사이도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유부녀여서 그들의 남편들이 알아차릴까봐 연락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만나던 여성분은 40대 초반이셨고 남편이 밤마다 피하시다 보니 그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밤의 기술을 칭찬하며 금전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었고 저도 싫지 않아서 그녀를 만족시키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다며 거기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들보다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는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애절함에 이끌려 제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에게 걸렸습니다. 불운하게도 그 경비 아저씨는 그녀의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며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못 만나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겁을 향해 꾸벅꾸벅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고 있던 어느 날 평소 인사만 대충 하며 지내던 앞집 아줌마가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조금씩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40대 후반 정도 돼 보였고 얼굴은 평범한 편이지만 목소리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눈길만 줬지 한 번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로 한 적 없었거든요. 사건이 터진 그날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집 아줌마가 나오면서 역시나 평소처럼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 11시인데 쓰레기를 버리러 갈 정도면 지금까지 푹 자고 나온 거예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직장이 안 다니고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빈능거리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참 속상하시겠다. 잔소리 많이 듣죠. 하면서 저에게 빈정거리며 툭 쏘는 말투로 하는 겁니다. 자기 갈 길 가면 되지 왜 자꾸 저번부터 시비를 거는 건지. 어지럼 한번 쓸데없이 태평양보다 한없이 넓으시네. 회사를 가든 말든 아줌마가 뭔 상관 있어? 그런 아줌마는 일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남편분한테 잔소리 많이 듣죠. 얘라고 말하며 반박하니 정말 재수 없게도 아줌마는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돈 있다고 하며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의 대화는 말싸움으로 시작되었고 말대꾸도 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날 법한데 그동안 만나왔던 아줌마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내생이 생겨서인지 아니면 살살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는 아줌마라서인지 왠지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는 계속 써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이웃, 사촌이니 커피 아니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며 자기 집으로 제 손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왜 먹고 살 만큼의 돈 있다고 자랑을 해대는지 이해가 될 만큼 집은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감탄을 연발하며 집 구경을 하고 있던 그때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20대 중반의 딸이 나와 저에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 깜짝이야. 아, 앞집에 그 오빠구나. 안녕하세요. 서로만 인사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죠. 반가워요. 송민주예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그랬구나. 전부터 느낀 건데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그거 알아요. 나도 이렇게 잘생긴 오빠 번호 갖고 싶은데 초면에 실례지만
번호를 주면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데 연상의 여자들과는 또 다른 매력에 저도 모르게 제 핸드폰 번호를 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민주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박용수라고 했더니 민주 엄마는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놀라는지 물어보니 엄마와 이혼한 아빠랑 이름이 똑같다며 아빠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렸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었다며 자기는 남자를 사귀게 되면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거라고 말하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눈치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민주씨랑 사귀는데 누가 바람을 피겠어요? 나라면 바람도 안 피고 옆에 딱 붙어 하루 종일 괴롭힐 텐데 하며 낯스레를 떨었더니 오빠는 여자 비위를 참 잘 맞춘다며 애교를 피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였고 절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올 거라는 걸 몰랐는지 집에서 입는 짧은 반바지에 티를 입고 있었고 상체가 거의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그 차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날도 더운데 왜 반팔을 입고 있냐며 저에게 집에서 나시로 받고 있고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머리를 묶는데 약간의 웨이브가 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제 이상형에 가까운 머리 스타일이라서인지 그 모습에 저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고 저와 민주는 금방 친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있으니 민주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약간 퉁명스럽게 뭐야? 영수증 가게 내 손님으로 데려왔는데 왜 내 남자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놀아? 응, 너 나가서 놀다 와. 평생 잘 나가던 애가 오늘은 왜? 이렇게 집에 붙어서 상당히 불만스러워하며 서로 티격태격하더군요. 저는 두 모녀가 싸우는 걸 즐겁게 구경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먹자고 말하니 민주 엄마는 냉면이나 먹자면서 뚝뚝거리다가 금방 맛있는 물냉면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오랜만에 먹었다며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민주 엄마는 그래 그렇게 맛있어? 앞으로 자주 놀러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라고 말하며 기분 좋게 웃어주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또 다른 것들도 맛있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닌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며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만나왔던 연상들이 늘 했던 행동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앞으로는 누나라고 부르겠다고 하니 좋아하는 민주 엄마와는 달리 민주는 그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민주 엄마는 이웃 주민끼리 친해졌다는 기념으로 술 파티를 하자며 집에서 술을 모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술을 잘 마시느냐고 물어보길래 주량은 나름 센 편이라 여기 있는 술을 다 마실 수 있다고 말해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여자랑 잠을 자야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며 농담을 했습니다. 괜히 야한 농담이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분의 눈치를 살펴보니 다행히도 민주는 웃으며 부끄럽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서 여자 2명이나 한다니 오빠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하며 말을 했습니다. 은근히 민주가 더 안달이 나 보였습니다. 민주 엄마는 안주거리가 너무 없어 마트를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민주에게 이웃 사촌 오빠인데 스킨십 하지 말고 유혹하지 말라며 경고를 계속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민주 엄마는 마트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민주와 저는 간단한 건어물에 술 한 잔씩 주고받으며 기분이 알딸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민주가 기습적으로 저에게 덤벼들더니 제 입술 위로 자기 입술을 덮쳐버리고 말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민주와 대시에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서로의 몸이 뜨거워지고 있던 그때
민주 엄마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땀을 흘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없었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씨와 저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민주씨 어머니는 땀을 많이 흘렸다며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손이 빠른지 순식간에 한 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시는 음식과 술, 그리고 좌우의 최고의 미인들과 함께 마신 술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렸습니다. 민주씨 어머니는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몇 명의 남자들과 연애를 해봤지만 전부 다 자기 돈을 보고 달라붙었을 뿐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요즘 밤이 너무 외로워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노골적으로 이제부터 영수증 강인의 남자친구가 돼준다면 되겠다고 하니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닌 자주 보는 앞집이니 연애하다 무슨 일 생겨버리면 껄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누나로만 지내자며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가만히 민주씨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듣던 민주씨는 엄마보다 자기와 더 어울릴 것 같다며 양보하라는데 술이 들어간 모녀의 신경자는 정말 사부라 정도더군요. 도대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 하나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술을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두 모녀는 서로 술 배틀한다며 계속 마시다가 민주씨는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술 마신 자리를 치우려고 일어섰는데 그때 가려고 아쉬운데 그러면 가기 전에 나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아니, 우리 영수증강만 데려줄 수 있는 소원이라서 그래, 응 한 번만 가자 하며 절을 하고 애원하는 겁니다. 전에 연상의 여자에게 당황했다 올라 안 된다고 말을 하려던 찰나 하필 아까 샤워를 하고 온 것 때문인지 민주씨 어머니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버려 저도 모르게 그만 민주씨 요구에 응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랑해서 넘고 또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 민주씨 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가끔 제 테크닉을 보고 싶다며 한 번도 유혹하여 지금까지 계속 민주씨 어머니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를 가져간 민주와는 아직 밤의 기술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조만간 한번 만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염하면서 묘한 목소리를 가진 연상의 여자와 민주씨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무 일 없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